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8권 35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경류 359페이지입니다. 또 1961년에 미에는 와세다 지부 부임부장이 된다. 그 면접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불안을 호소했다. 제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도저히 지부 부임부장이라는 대임을 완수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신이치의 말에 다지마 미에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총지부 부임부장이 되었으며 남편 쇼지는 부지부장이 되어 활약하기에 이른다. 부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차례로 묘법의 종자를 심어갔다. 또 서울 출신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오이스미에 이순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와 전쟁이 끝나자 곧바로 조국으로 돌아갔으나 1947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다. 그리고 1959년에 입신했으며 나날의 활동을 통해 불법을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이듬해 서울의 본가에 있는 여동생 이연희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여동생이 갱년기 장애 때문인지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이는 13년 만에 귀향을 결심했다. 여동생을 구하고 싶다. 조국의 동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연희는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언니의 밝고 명랑한 모습에 놀랐다. 더욱 놀란 것은 언니가 아침 저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경문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었다. 오이스미에는 여동생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 신심을 하면 생명력이 솟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 병 같은 것도 완치할 수 있고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왔단다. 언니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넘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동생을 염려하는 따뜻한 애정이 있었다. 이연희는 언니와 대화를 거듭하는 사이 그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신심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언니가 일본으로 돌아가자 일본에서 보내오는 세이쿄 신문이나 대백년화를 탐독하며 진지하게 신심을 면려했다. 어느 사이인가 이연희의 건강은 회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가 보내온 편지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회원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집들을 방문해서는 힘이 닿는 한 격려해 갔다. 당시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여 세계 강포의 물결이 넓혀지는 가운데 조국의 친인척들에게 정법을 잘하는 제일 한국인이나 한국 출신 회원이 더욱 늘어갔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현지 회원들이 한국 내에서 포교를 해가게 되었다. 마침내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좌담회나 교학 연찬회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실로 대성인이 말씀하신 지용에 의 그대로 불가사의한 사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이곳저곳에 생겨났던 것이다. 학회본부 해외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0월 현재 한국의 회원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107세대, 대구와 그 주변 지역의 167세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그 주변까지 포함하여 524세대, 광주 등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105세대, 제주도의 45세대, 모두 합하면 948세대며 그 후에도 대구 등에서 회원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조직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득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 한국 회원에게는 일본에서 보내오는 학회 출판물이나 일본에 있는 회원들이 보내준 편지가 신심의 유일한 영양분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동지는 끊임없이 구도심을 불태워왔다. 학회 본부에는 지도를 가랑하여 간부를 파견해 주었으면 하는 회원들의 편지가 그때까지 몇백 통이나 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회 본부에서는 이듬해인 1964년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스즈모토 미노루를 비롯한 제일 한국인 다지마 쇼지와 미에 내외 등의 간부를 한국에 파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목적은 한국의 회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민간 차원에서의 한일 간의 우호를 심화시키는 데 있었다. 일본에서 간부가 격려하기 위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국의 동지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각지에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가 하면 조직화를 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파견 간부인 스즈모토 미노루 일행이 한국 주일 대표부에 신청했던 비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스즈모토는 주일 대표부에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매번 본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다. 출국 예정일은 점점 다가오기만 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파견 간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다. 새해가 밝아 1월 초순이 되자 한국의 신문들이 갑자기 학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각 신문에서는 연일 일본제, 행복을 대량 생산 혹은 창가학회 내부 조사에 착수라는 표제가 지면을 장식하며 학회가 일본에서 건너온 수상한 종교인 것처럼 보도했다. 당황한 것은 한국의 동지들이었다. 우리들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비판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파견 간부들의 비자도 나오지 않은 채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일이었던 1월 15일은 덧없이 흘러갔다. 이런 매스컴의 비판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문부성에 해당하는 문교부에서 창각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다. 1월 16일 마이니치 신문 조간에는 특파원의 전신으로 한국의 포교에 제재라는 표제를 내걸고 정부가 1월 14일 한국과 창각회는 서로 상극이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취지를 전했다. 기사에서는 학회를 문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전했다. 첫째는 남미호랭개교와 같은 일본어로 경을 외고 또 개조인 니치란 상인이 태어난 일본이 있는 방향인 동쪽을 향해 배려하는 등 한국인의 민족 감정으로는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었다. 둘째는 일본에서 보이고 있는 신뢰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으려 하며 한국 내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당국은 한국 내 회원 수에 대해서도 1만 명을 돌파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16일이 되어서야 한국 주일 대표부로부터 학회 본부 앞으로 정식적인 입국 불허가 통지서가 도착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다음 날인 17일 문교부가 종교심의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창각회는 황국적인 색채가 농후하고 국수적이며 배타적인 집단이라 단정지을 수 있으므로 종교단체냐 사이비 종교단체냐 또는 정치단체냐를 판가름할 필요도 없이 우리 국가 민족으로서는 현 단계에서는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단체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민족 정신을 탁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간접적인 침략을 피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즉시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것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2월 18일 아침에는 한국의 문교부 장관이 창각회는 반민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포교를 금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태는 급속히 험악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학회를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단체라고 밝힌 1월 17일의 종교심의회의 결론이나 1월 18일에 있었던 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제일 한국인들의 충격은 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두에게는 실로 뜬구름을 잡는 듯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야마토 신이치는 한국의 각 신문이 학회를 심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이래 현지 회원들이 보내온 보고를 통해 냉정하면서도 예리하게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 보도 등에서 한국 측이 거론하고 있는 창각회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에 5가지였다. 하나, 동방 예배를 시킨다. 아침 근행을 할 때 초자에서 동쪽을 향한다. 이것은 일본이 위치하는 방향을 향해 하는 예배다. 둘, 일본어로 된 경문을 읽는다. 일본어로 남미오랭개교라고 붕창하며 또 마찬가지로 일본어로 발음하는 독경을 한다. 셋, 천조 대신을 배려하게 한다. 천조 대신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는 만다라를 본전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려하고 있다. 넷, 군국주의적이다. 학회는 일본의 국수적인 경향이 강하며 과거 일본군의 침략성을 띠고 있다. 다섯, 창각회는 정치단체다. 종교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정치적인 영역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학회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짚어보면 모두 잘못된 인식에서 초래된 것임이 명백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절이나 교회에 모여 기원을 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회원은 자택에서 근행과 창제를 하고 일반 가정집이 종교활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 또 자다매를 개최하면 집 밖으로까지 사람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활기 넘친 모습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던 종교의 상식을 뒤바꾸는 것이었으며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풍경으로 보였을 것이다. 비록 신심일수는 짧지만 회원들은 신심을 시작한 이후로 병이나 가난, 가정불화와 같은 고민을 극복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체험을 통한 감동을 이야기해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위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르치는 괴상한 종교라는 인상을 주었던 듯했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불안은 커지는 법이다. 그리고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어 간다. 신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국의 종교 관계자나 정보 관계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또 반일 감정이 강한 시대이기도 했다. 그런 때에 세큐신문을 통해 한국으로 간부가 파견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일본의 종교가 침략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는 창각회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이 학회를 문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이전 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황민화 정책이나 군국주의와 결부시킨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은 심한 오해의 바탕을 둔 것인데 바로 그 점에서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지배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인간의 정신적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앙마저도 완력으로 억누르려 했었다. 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신의 압살이라 해도 좋다. 그런 만큼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과민해져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매스컴들이 학회를 비판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학회는 군대식이어서 위험한 단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근거로 삼고 있던 것은 청년부의 부대장이니 대장이라는 예전의 군대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호칭의 역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회에 붙여진 군대식이라는 딱지는 일본군에게 끊임없이 유린당해온 한국인에게 강한 혐오감을 안겨주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던 듯했다. 또 일부 평론가들이 학회는 정계의 사람을 진출시켜 공명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정교일치라고 맹렬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9월 미국의 저명한 잡지가 창각회를 특집으로 다루고 학회는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던 일도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 한국 측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학회를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학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야마토 신이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분석한 끝에 이번에 발생한 한국 문제는 오해에서 초래된 것이며 그 오해를 풀어간다면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신 씨는 어쨌든 한국 정부나 매스컴의 오해를 푸는 노력을 하면서 제1한국인 회원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 공연히 동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세큐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제안을 했다. 그것을 수렴하여 즉시 1월 22일자 신문에서 한국 문제를 둘러싸고 라는 타이틀로 특집이 구성되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의 경과를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 하나하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하나, 근행시 초자에서 동쪽을 향하는 것은 결코 일본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제천선신을 상징하는 동천에게 인사를 하는 뜻에서다. 그러므로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의 회원들도 일본이 아닌 동쪽을 향해 독경을 한다. 둘째, 일본어로 경문을 읽는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남미오랭개교라고 부르는 제목은 대성인이 범한 공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어원적으로는 범어와 한어에서 유래하고 있다. 경문도 한어다. 대성인은 이와 같은 국제성을 오히려 긍지로 삼고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적인 보물로 남기고자 했다. 세 번째, 천조 대신을 배려하게 한다는 문제도 오해며 학회에서는 천조 대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천조 대신도 올바른 불법의 실천자를 수호하는 하나의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전시 중에 일본이 황민화 정책을 위해 예배를 강요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초대장 마키구지 스네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전시 중에 이 천조 대신을 숭배하는 신차를 끝까지 받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두 사람은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어 초대 회장은 옥사했다. 네 번째, 궁극주의적이라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창각회만큼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온 단체는 없다. 학회는 군국주의와 정반대인 평화와 문화를 지향하는 단체며 모든 인류와 민중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다섯째, 학회는 정치단체가 아닌 순수한 종교단체다. 일본에서는 민중을 망각해버린 부패한 정치를 우려하여 자비라는 정신에 입각해 정치에 참가했지만 해외에서 정치활동을 행할 의사는 전혀 없다. 그 지면에는 이사장 하라야마 고이치의 다음과 같은 담화도 게재되어 있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창각회를 둘러싼 논의가 종종 일어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견해가 발표된 것 같은데 그 근거라고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오해가 풀려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바로잡혀가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는 바다. 종교의 국경은 없다. 기독교의 경우도 불교의 경우도 각각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어 전파되었다. 특히 불교는 인도, 중국을 거쳐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다. 지금 니치렌 대성인의 불교가 세계 평화를 위해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을 초월하여 널리 모든 민중에게 찬동을 얻어 신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며 만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생명 철학을 지닌 행복을 향한 지도 원리를 제시하는 종교다. 우리는 한국의 민중이 참된 불교를 이해하여 자신의 힘으로 자국의 번영을 도모하고 함께 행복한 생활을 확립하여 세계 평화 실현을 지향하며 전진할 것을 언제나 염원하고 있다. 계속해서 한국으로 파견하려 했던 간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간부를 파견하려 했던 것도 한국 국민과 우호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현재 회원들이 신앙하는 데 그릇된 점이나 도가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자 계획한 것이었는데 한국 측이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창각회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바탕을 둔 평가가 마침내 내려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창각회가 한국 국민의 행복을 얼마나 염원하고 또 평화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바다. 그러나 학계 본부로부터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직접 당사자를 만나 서로 대화하여 오해를 푸는 일은 불가능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멤버들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한편 한국에서는 1월 22일에 실시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창각회에 관해서는 이를 단속하고 그것이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 결의되었다. 그리고 1월 23일에는 한국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최신부 장관과 치안국장에게 창각회에 관한 우편물 단속에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결국 일본에서 한국으로 학회 출판물을 우송하는 것도 힘들어진 것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한국 제3의 도시인 대구에서 영색업을 경영하는 최정렬이라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다. 그는 약 2년 전에 신심을 시작하여 대구 멤버들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활동해왔다. 최정렬은 한국 정부가 학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신문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로지 학회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려는 마음에서 학회가 어떠한 종교단체인지를 기록하여 내무부로 보냈다. 그로부터 10일쯤이 지난 2월 초 그에게 내용 증명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31일부로 발송된 내무부 장관이 보낸 회답서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기아가 신봉하는 창각회는 일본의 황국적이고 배타적인 색채가 농후하며 국수주의적이라서 배타적인 집단으로 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 상황으로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규정짓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창각회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 포교 선전에 이용할 목적의 출판물을 반입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취득 열람하는 행위도 국시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고려하시어 애국애족하는 마음에서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서를 읽은 최정렬은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 학회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처음부터 학회를 위험한 집단이라고 단정짓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국의 동포를 구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그것이 어째서 안 된다는 말인가? 최정렬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제목을 불렀다. 장제를 거듭하면서 그는
이것이 불법에서 설한 삼장사마의 작용이구나.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맥동쳤다. 해답서가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구의 한 회원집에 최정렬을 비롯한 6, 7명의 멤버가 모였다. 대구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다. 최정렬은 우선 해답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모두 침통한 얼굴로 그것을 듣고 있었다. 이대로 신심을 지속하면 체포나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실제로 지금까지 형사가 자담회를 감시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있었다. 최정렬은 스스로를 고무시키듯이 이야기했다. 이 문서에서는 학회는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단체로 그 포교를 위한 해합이나 연락은 물론이고 선전을 목적으로 한 학회 출판물의 반입이나 배포, 취득하는 행위도 국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저촉되는 그런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번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학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최정렬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다. 이것은 어서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신심을 방해하려는 삼장사마의 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회적인 배려는 중요합니다만 한 발자국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당히 불법과 학회의 정의를 호소해 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일에 져서 신심의 불씨를 꺼뜨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숙명 때문에 울어야 했던 우리 한국 동포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심을 관철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나와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한 사람도 퇴전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로 동지를 격려하고 용기의 빛을 보내갑시다. 모두 신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최정렬의 헌신적인 호소에 모여있던 멤버들의 눈동자는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또 2월 8일에는 이 멤버를 중심으로 20명 정도가 모여 불굴의 결의를 서로 다졌다. 열풍 속에서 대구 버트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불꽃은 활활 불타올랐다. 한편 서울에도 세찬 폭풍과 몰아치고 있었다. 오이스미의 이순희는 지난해 한국으로 귀국하여 일본에서 파견되는 간부들을 맞이하기 위해 동생 이연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각 신문에서 학회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1월 초순경부터 동생 이연희의 집에 형사가 찾아와서는 가족들의 행동을 감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취조도 받아야 했다. 오이에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만큼 당국의 오해를 풀고자 그녀는 열심히 학회의 역사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진다면 지금 막 서울에 싹트기 시작한 묘법의 새싹은 잘리고 말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런 속에서 오이는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이라는 대성인의 말씀 그대로라는 것을 실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도록 모두에게도 이야기해 두어야겠다. 폭풍의 와중에서 서울 멤버가 시내 한 중국 음식점에 모였다. 감시의 눈길이 심해져 가정집에서 모이는 일은 위험했기 때문이다. 모두의 얼굴은 불안 때문인지 어두워 보였다. 오이가 입을 열었다. 어서에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겨울과 같다. 어서 1253쪽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심을 관찰하는 한 반드시 봄이 옵니다. 희망의 계절은 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서로 돕고 단결하면서 전진해 갑시다. 부탁합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지의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한국 버틀 사이에서 마침내 싹트기 시작한 묘법의 종자를 폭풍우는 쓸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버틀은 대지에 매달리기라도 하듯 필사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 했다. 대구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회답서를 받은 최정렬이 이 상황을 타파해 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진지하게 사색을 거듭했다. 당시에 당국이 취한 이번 조치에 대해 그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학회 출판물의 반입이나 배포, 취득, 열람하는 행위도 국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최정렬은 심사숙고한 끝에 대구의 중심 멤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내무부의 해답서는 정부 시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회의 포교 활동을 금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이 무너져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해답서는 학교활동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철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2월 하순 최정렬은 내무부 장관 앞으로 1월 31일자의 해답서는 위법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원장을 송부했다. 그런데 3월 초 내무부 장관은 최정렬의 소원장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정렬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서를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다. 어느덧 4월로 접어들고 있었다. 최정렬은 유영무영의 압박을 받으며 염색업을 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히는 고경에서도 신앙의 불꽃을 계속해서 불태워갔다. 그런 그를 처남을 비롯한 동지들이 열심히 받쳐주었다. 최정렬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듬해인 1965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졌다. 피고인 내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해답서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망한 것이지 행정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다. 또 우편물의 압수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해도 이것은 국방상 또 치안상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우편물의 발송 정지나 압수를 뜻하는 임시 우편 단속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행정처분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고인 최정렬의 승소였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1964년 1월 31일에 내린 장각회 포교를 위한 집회 및 통신연락, 간행물의 반입과 배포, 취득 열람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철회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무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당시 최정렬은 서울 근교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사에게 체포되어 서울의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혐의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었다. 학회가 금전적인 면에서 외국환 관리법에 저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학회본부에서는 한국 회원들의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적도 없으며 한국에서 공양을 모아 일본으로 가져온 적도 없었다. 다시 말해 학회본부와 한국 멤버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을 리가 만무했다. 게다가 최정렬은 이 취조에서 담당관이 학회를 비판하는 말을 듣게 되고 또 학회를 그만두면 석방해 주겠다며 탈회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경륜에도 우뚝 솟아있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정렬은 29일 동안 갇혀 있어야 했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고 석방되었다. 다른 동지들도 이처럼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박해를 받았다. 멤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더욱 차갑기만 했다. 사실 주위 사람들은 많은 회원들에게 왜 하필 일본 종교를 믿느냐며 비아냥대거나 비난했다. 관련될 것을 두려워하여 거래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 직장에서 쫓겨난 동지도 있었다. 대구 이해의 지역에서도 멤버들은 세찬 실현의 비바람을 맞고 있었다. 자담회에서는 언제나 형사들의 감시가 뒤따랐다. 조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여 본조님이나 학회 서적을 형사들에게 압수당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지금이야말로 신심을 더욱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학회와 불법의 정의를 외치며 폭풍 위에도 굴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버텨냈다. 모두 열심히 제목을 불렀다. 한국 동지들의 신심의 불꽃은 세찬 폭풍 위에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잇따라 공덕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어 모두는 더욱 불법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심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듬해 1969년 10월에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파기되었다. 대법원은 최정렬의 소송에 대해 내무부의 해답서는 법률상 관념의 통지라 불리는 것에 불과한데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애초부터 철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답서는 정부가 1년 정도 또는 창가학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내용에 지나지 않을 뿐 신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멤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었다. 이후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동지가 체포되고 본조님이나 학회 서적을 압수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괴로움이나 공포를 학회를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단체로 단장지은 저 회답서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멤버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법논리로 교묘하게 도망치는 그야말로 관념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답서는 신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 판결을 통해 신교의 자유가 헌법상 분명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어두운 밤에 비친 한 줄기의 광명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정부나 사회에서 창경학회를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단체라고 인식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학회의 종교활동은 국시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방침도 바뀌지 않았다. 또 한국 멤버들의 종교활동은 가능했지만 학회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하여 멤버들을 격려하는 일은 곤란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동지들은 모두 힘을 하나로 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신심의 횃불을 지켜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직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멤버들은 이전에 입수했던 학회 출판물을 탐독하면서 신심을 배워갔다. 거기에 씌어있는 식계론이나 의정부리, 일념 삼천 등의 법률을 통해 인간혁명이나 숙명전환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불법을 더욱 확신해 갈 수 있었다. 또 회장이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를 읽어가는 속에 니시랜드 성인의 불법이 모든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임을 배워갔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가자고 굳게 결의해 갔다. 어떠한 것도 인간의 강한 일념을 막을 수는 없다. 조국에는 조국에 불타는 용자들에게는 포기도 좌절도 없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끄덕없다고 한다. 동포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멤버들의 뜨거운 마음은 역경마저도 극복하고 조국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며 벗의 스크럼을 착실히 넓혀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1969년에는 전국의 멤버가 3만 세대로 크게 발전하여 공덕과 환희의 꽃이 각지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지부나 지구와 같은 조직도 만들어지고 의기에 넘친 왕성한 활동이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강한 일념은 우주까지도 움직인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겨운 사회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뀌지 않을 리가 없다. 한국의 멤버들은 명실공히 사회적으로도 가슴을 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으며 각자 모범 시민이 되겠다는 결의로 착실하게 신심을 멸려했다. 그러한 가운데 1970년대 중반쯤에 접어들었을 때 한국 정부는 위법 행위가 없는 한 창가학회 활동을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포교는 국시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전면에 내세웠던 시대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 해도 좋았다. 그 사이에도 한국의 멤버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전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지는 못했다. 한국의 조직은 각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절복으로 인한 인간관계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활동도 각자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협의를 거듭하여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정한 적도 있었지만 모두가 단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학회본부의 기본 방식을 바탕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결정해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간부도 있었다. 결국 결속하지 못하고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채 조직은 운영되었다. 동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순수하고 구도심도 강했다. 그러나 어떤 그룹에서는 간부의 열심 때문에 멤버들의 이 같은 순수한 신심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중심자가 자신을 위한 공약까지도 끌어모으려고 했다. 후에 이 그룹의 간부는 학회를 배반하고 멀어지게 된다. 1973년과 1974년 한국에는 크게 나뉘어 3개의 그룹이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1975년 1월 26일 전 세계 51개국 지역의 대표가 괌에 모여 SCI 국제창가학회를 발족했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광포의 새로운 출발을 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간부는 마음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여 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의식에 대표를 내보낼 수 없었다. 일부 간부가 자기류의 신심에 빠져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린 결과였다. 바로 거기에 확고한 지도 원리와 법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광선유포의 스승이라는 존재가 불가결한 이유가 있다. 야마토 신실은 SGI가 발족하는 자리에 한국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또 오랜 시련을 참고 끝까지 견뎌온 한국의 제1선 동지들을 생각하니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신실은 한국의 동지들이 사이좋게 단결하여 존귀한 사명이 있는 불자로서 서로 존경하며 전진해 가기 위해 이때 한국 동지들의 격려와 상담력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주조 기요시와 부이사장이었던 이즈미다 히로시가 그 상담자가 되었다. 이듬해인 1976년 5월 한국의 동지들은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서울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불교회를 발족시켰다. 거기에 9명의 운영위원이 결정되고 그 중에서 3명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3인 의장제라는 형태이긴 했지만 마침내 한국 전체를 통합하는 조직이 탄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국의 동지는 수많은 풍설을 겪어야 했다. 정법에 위배하여 분파해 간 사람도 있었다. 종문의 파괴승이나 일본의 반역자가 조직을 교란시키고 위해 이면에서 책동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신앙의 순도는 높아져 갔다. 조직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탐하려 했던 자들이나 자기 멋대로 하는 간부는 도태되어 갔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동심,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날의 SGI 한국불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창각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냉혹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신문기사에는 학회를 일본색이 짓고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농후한 종교라고 하여 한국의 민족 정신을 좀먹는 위험성이 크다는 식의 비판적인 논조가 종종 게재되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본래 일본이라는 일개 국가의 틀을 벗어난 전 인류를 위한 종교다. 일체 중생 개성불도의 교에서 어서 464쪽이라는 대성인의 말씀처럼 전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제하기 위한 묘법이다. 또 대성인이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들을 조그마한 소도의 국주 등 어서 911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대성인의 불법은 일본의 국수적인 성격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불법에서는 수강 비니를 설하여 불교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국가나 민족, 그 지역의 문화, 정신 습관 등을 존중해 가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서에는 지자란 세간의 법 이외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세간의 지세의 법을 깊이 심득한 분을 지자라 하느니라. 어서 1406쪽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사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며 활약해가는 것이 불법이며 그 사람이 지자라는 뜻이다. 한국의 동지는 이러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또 창각의 진실과 정의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해를 오해인 채로 내버려두면 진실은 파묻혀 사라지고 만다. 오해를 방치해두는 것은 정의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이루고 얼마만큼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그런 행동 속에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멤버들은 각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가는 실천을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의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것은 국민 생활의 향상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 운동을 후에 시민단체가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의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것은 국민 생활의 향상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이 운동은 후에 시민의식 개발과 거리 청소, 녹화 등을 내걸고 도시로 확대되었다. 멤버들은 그 사회봉사의 재반 활동을 계획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신기나 수확을 거두는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이나 자연보호 운동에도 참여했다. 또 1990년대로 접어들자 멤버들은 대규모의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했다. 이 밖에 교육이나 복지에도 눈길을 쏟아 각 학교의 양서 보내기 운동이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추진했다. 불법의 인간주의에 바탕을 둔 한국 불교회의 이 같은 꾸준한 노력은 한국 사회에 착실히 그 신뢰폭을 넓혀갔다. 1979년 12월에는 식량 증산과 농작물 재해 극복을 위해 진력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멤버들은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받은 최초의 현창이었다. 그리고 1984년 1월에는 농촌 일선 돕기 운동에 따른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공헌을 인정받아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또 1996년 6월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하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또 각지의 행정기관에서도 현창이 이어지고 있다. 실로 한국 불교회가 한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희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라 해도 좋을 것이다. 회원들의 끈기 있는 노력이 두터운 오해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이다. 한편 야마모토 신이치도 한국에 경애하는 동지들의 행복과 활약을 염원하여 나날이 공덕에 비어 쏟아져라고 계속해서 제목을 보내왔다. 또 한국의 동지들이 일본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만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는 듯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 격려했다.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신의와 우정의 영원한 보배의 다리를 놓고자 문화와 교류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이 되어 1990년 가을에 도쿄 후지미술관 소장의 서양해화 명품전이 서울에서 개최되기에 이른다. 신씨는 도쿄 후지미술관 창립자로서 그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때 오랫동안 염원했던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1998년 5월 신씨는 또다시 한국당에 발을 내딛었다. 소카대학의 창립자로서 명문 경희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명예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던 것이다. 신이치의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한일 우호에 크게 기여한 것을 치하하여 수여한 것이었다. 한국 방문 중이었던 5월 18일 신이치는 서울에 있는 SGI 한국불교회 본부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동지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1964년 저 실현의 폭풍과 휩쓸고 간 이후로 34년 동안 멤버들은 이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기원하고 학수고대해 왔다. 그것은 신이치도 마찬가지였다. 신이치는 한국의 위대한 신심의 영웅들에게 만감을 담아 호소했다. 여러분들이 계시면 일체를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엄연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환희에 넘친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간성을 넓혀간다. 21세기의 불법 르네상스는 한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전 생명을 담아 신씨는 이야기했다. 아무쪼록 즐거운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모두 울고 있었다. 모두 대환희에 감싸여 있었다. 그리고 모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맹세로 불타고 있었다. 폭풍우를 견뎌낸 수목은 생기 넘치는 선명한 초록의 영간이 그 빛을 발한다. 어려움을 극복한 한국 동지들의 가슴에는 21세기를 비추는 황금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신인간혁명 제8권 경료 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